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진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한 빌딩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입니다. 건물 4층 길이의 근조한 리본 모양으로 현수막 오른쪽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애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왼쪽의 문구입니다. 이 새끼야 젊은 청춘 150명 날려 쪽팔리니 퇴진하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끼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자신이 소유한 빌딩에 부착한 이모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스스로 민주당 당원임을 밝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정부에서 할 일을 안 해 젊은이들이 죽은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6시 34분이라고 적혀져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6시 34분은 이태원 사고 최초 신고 시간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매일 오후 6시 34분에 이태원에 모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자는 게 이 기자회견의 취지였습니다.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홍의진 청년진보당 대표 등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국가는 없었다라는 팻말을 들고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가연 페미니즘당 창단모임 공동대표는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와 애도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침묵만을 강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의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이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8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목격한 그대로이다.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1511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입니다. 시국선언문에는 윤석열 정권 취하 5개월여 만에 우리 중고생들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당한 채 탄압과 인권 유린 속에 신음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극단적 입시 경쟁 교육에 빠져 살며 학교와 집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공부하는 기계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중고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이들은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리 민족의 저항 역사의 맨 앞열에 서왔던 선대 중고생들의 저항 정신이 증명해주고 있다며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오랜 시간 놓아왔던 촛불을 다시금 집어들 것임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4장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대형 근조 현수막을 붙인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젊은이들은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페미니즘당 창당 모임, 마지막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중고생들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박근혜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 대표 등이었습니다. 따로 제가 이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인지 단체명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순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한 네티즌의 댓글을 보면 행동에 나선 청년들이 아니라 선동에 나선 좌파들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으로 공감을 많이 받은 네티즌은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몇 천억 붓고 세월호 진상 규명했느냐, 180석으로 좋은 법안 만들었느냐, 지들 비리나 감추려고 검수완박은 며칠 만에 통과시키고 도대체 니들이 뭘 했느냐, 세월호 후원금으로 호와 요트탄 시민단체들밖에 더 남았느냐, 선택적 분노 그만해라, 역하다, 니들 때문에 진심 애도도 못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댓글을 봐도 비판 일색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대단들하다, 저러니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는 것 아니냐, 청년 좋아하네, 딱 봐도 그쪽 단체들이다, 철저한 원인과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습되면 이태원도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상권 다 줬고 매번 시위하는 장소로 만드시게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저기요, 아직 유가족들이나 사건을 직접 겪었던 당사자들이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했다. 이태원에 사람이 모이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실 그분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려고 작정하신 건가요? 뭐 하자는 건가요? 제정신인가요?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 때 휴업령을 내렸던 것은 아무렇지 않고 백신 피해자로 사망한 분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세월호 이후 문정권 때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고 5년을 보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이들 네티즌들의 댓글을 두고 전체 민심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연달아 부정적인 댓글이 순공감 순위 상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행동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긴 말할 것 없이 제가 한번 이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숱한 사고가 있었지만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광주 도심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라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고로 17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사고가 여태껏 일어나지 않았던 게 정말 기적이라 할 만큼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시공사끼리 서로 짜고 재하 도급을 통해 리베이트를 갈취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를 했으며 감리사는 감독도 안 하는 등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막장이었습니다. 또 5.18 단체 회장이 광주 주택 재개발 사업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자 외국으로 도피하는 일도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당시 송영길 대표는 운전사가 본능적으로 엑셀만 밟았어도 살았을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빈축을 쌌고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이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서 웃고 떠드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저질러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지역 의원이 시민을 욕하는 듯한 발언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이러한 활동 외에 사고 수습 처리 및 대책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지역 언론의 대대적인 항의 보도에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일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요. 어쨌든 총체적 부실로 밝혀진 사고 원인, 그 뒤 수습 과정, 민주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동, 국민들이 공분할 거리는 정말 많았지만 이 사건은 얼마 못 가 이슈의 중심에서 사라졌고 누구 하나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즐비했지만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시켜 기다렸다는 듯이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집회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선택적 분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이들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 세금 몇 천억 원을 들여 세월호 진상조사를 했죠. 그런데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또 이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5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180석을 가지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 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고 뭐 했습니까? 또 이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5년 서울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했습니다. 구청장들도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누구 하나 좁은 이태원 골목을 늘릴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안타까운 사고를 빌미로 정권 퇴진을 외치는 당신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현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이들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